이 시간에는 누구나 쉽게 배우는 원가계산 실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많은 회계 전문가 혹은 회계 경력 사원이나 신입 사원, 재무부서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은 그들에게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제가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가 개념입니다. 원가 계산이나 원가 실무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는 원가계산 실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에 표준원가 실무라는 이 프로그램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준원가 기본 정보를 입력하세요 하는 것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원가 시뮬레이션 입력 카드에 1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17장의 카드를 그린 색깔 있는 부분에만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은 모든 원가 계산이 다 끝나고 원가 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7장의 카드에 그린 색깔 있는 곳에만 입력하면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에서 9번, 즉 매출계획, BOM, 인건비 계획, 조업도 계획, 제조 경비 계획, 운반비 계획, 일반 관리비 계획, 투자 계획, 그리고 원가 계산표. 그리고 원가 계산표 안에는 또 12가지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가 우리가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표준원가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난 이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 시스템을 사용하고 나서 마지막에 표준원가 사후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클릭하면은 표준원가를 설정하고 난 이후에 실제 원가를 입력하여 서로 대비하여 비교 분석하는 그러한 표준원가 사후관리 시스템입니다. 5분 시간에는 표준원가 사후관리 시스템은 다음 기회에 미루고 표준원가 실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표준원가 기본 정보에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표준원가 기본 정보에는 17가지 카드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사명을 희망산업이라고 한번 고쳐봅시다. 희망산업이라고 고치고, 그리고 우리가 금액을 여기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단위를 1000원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뭐 1개, 2개 개를 하고 BOM 단위를 그램으로 할 수 있고 킬로그램으로 할 수 있고 파운드로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연도를 2017년도를 2018년도로 우리가 계획연도를 바꾸고, 그럼 1번 카드 입력은 끝났습니다. 2번 카드에서 결산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입력하는 건데 클릭하면은 결산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내용을 이 초록색 있는 바탕에다가 입력하면은 결산된 자료가 입력은 다 끝나고 기초 자료는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출 정보에 보면은 우리가 이 회사는 스포츠 안경을 만든다, 3D 안경을 만든다, 이런 제품을 만든다고 적어놨는데 한번 우리가 이 회사는 자전거를 만들고 그리고 유모차도 만든다. 유모차를 만든다고 우리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는 뭐 자전거는 14만원이고 유모차는 55,000원이다. 그리고 1분기는 36,000개 팔고 41,000개 팔고 38,000개 팔고 4분기는 39,000개 팔고 분기별로 제품명과 평균 단가와 판매 수량을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BOM, 원가 설정 비용 보험입니다. 비로 오브 머티리얼. 즉 말하자면 우리가 자전거를 설정했으니까 자전거가 나타나고 유모차 설정 유모차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라고 치면은 자전거가 여기 나타나고 비로 오브 머티리얼에 우리가 유모차로 치면 유모차라고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품의 BOM이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입력을 하면 1단계가 바로 이게
비료 오브 머티리얼에서는 1단계가 바로 제일 위에 있는 상위 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가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이렇게 3단계에서 조립하여서 다시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에서 다시 또 결합하여 1단계가 되고 1단계에서 또 결합하여 완제품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료 오브 머티리얼을 우리가 여기다가 1단계, 3단계 내용별로 원재료 명가, 단위 무게, 그 다음에 무게당 단가, 금액, 수량, 수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해 넣습니다. 다음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정보가 우리가 입력합니다. 건물 구축물에는 20년이고 기계장치는 8년이고 직기비품은 5년이고 차량 운반구는 5년이고 감가상각비 중 제조경비 배분, 즉 말하자면은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많은 고정자산이 있지만은 제조 경비에 들어가는 감가상각은 80%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90%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70%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여기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는 보면은 고정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관리 영업 제조 분야가 아닌데도 우리가 투여되는 고정자산이 있기 때문에 100% 제조 감가상각비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우리 회사의 원재료 평균 보유기간이 며칠이다. 30일이다. 그리고 제공품 공정상의 보유기간은 20일이다. 그리고 완제품 출고 전까지 평균 제품이 창고에 보관하는 기간은 평균 20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하여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율, 손익계산서 정보에다가 우리 회사에는 평균 우리가 대출하여 빌리는 돈이, 차입하여 빌리는 돈이 평균 5%다. 연 5%다. 법인세율은 우리가 12.5%다. 대손율은 우리가 대손은 우리가 1% 정도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여 회사 실정을 반영시켜 놓습니다. 재무상태표 정보에서는 매출 채권의 평균 수금일은 우리가 30일 만에 수금을 하고 우리가 매입 제분은 평균 우리가 35일 만에 우리가 지급하고 인건 및 관리 제반 경비 평균 지급일은 우리가 30일 만에 우리가 자금을 집행한다 하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인건비 정보입니다. 인건비. 회사는 우리가 보면은 직접 생산직이 있고 간접 생산직이 있고 생산관리직이 있고 임원이 있고 관리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급별로 기본급이 있고 시간의 수당이 있고 복리후생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퇴직 충당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월 평균 인건비를 산출하여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카드에는 인건비 정보가 인원입니다. 분기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 내년에 한다면 내년에 분기별로 직접 생산지 인원은 1분기는 105명이고 2분기도 105명이고 3분기도 105명이고 4분기도 105명이다. 혹은 4분기에 가서는 우리가 108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생산직은 40명, 40명인데 뭐 간접 생산직은 우리가 38명을 하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직은 9명이고 임원은 4명, 임원이 너무 많다 하면은 3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20명인데 직원을 뭐 15명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건비 정보 인원과 평균 월 급여 정보를 입력하고 난 이후 조업도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평균 법정 공휴일, 쉬고 있는 법정 공휴일이 연 56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가 임의로 공휴일을 정한 것이 5일이다. 그리고 공장에 보수하는 기간, 여름 휴가 때나 공장이 지금 현재 가동을 멈추고 메인터넌스 보수하는 기간이 평균 연 6일이다.
그리고 하루의 근무 시간이 평균 8시간이다. 그리고 보통 우리 직원들이 생산직에서 평균 월 초과 근무 시간, 오버타임이 평균 1인당 2시간씩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를 생산하고 유모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작업 준비 시간은 평균 4% 정도의 작업 준비 시간이다. 유모차는 3%다. 작업 대기 시간은 3% 정도의 작업 대기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위당 공정 시간은 자전거 하나 만드는데 단위당 공정 시간은 1.6시간, 자전거 하나 만드는데 2시간이고 유모차 만드는 데는 1시간 정도다. 이런 식의 가정을 하여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13번째 사업계획 정보 제조 경비 계획에서는 생산된 제품 단위당 변동 재료 간접비는 여기 75,000원이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정을 해가 그대로 나눠도 됩니다. 그리고 월별 고정 제조 간접비는 감가상각 포함해가지고 6,25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 계획에서 월별 회사의 판매비는 얼마고 월별 판매비 중 변동비 비율은, 즉 판매비 중에서 판매 정가에 따라서 같이 비례해서 얼마나 비례해서 발생되는지, 즉 변동비 비율은 50%다. 50%라는 것은 판매가 10% 증가되면은 비용은 판매비는 5%가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100% 같으면 판매비가 10% 증가돼 판매가 10% 증가되면 비용도 10% 증가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월별 회사 일반 관리비는 총 6,750만 원이다. 연 6,750만 원 든다. 월별 일반 관리비 중 변동비 비율은 여기에 20%다. 20%라는 말은 변동비 비율은 15%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판매 정가에 따라서 판매 정가가 100원이 증가되면은 혹은 10%가 증가되면은 15% 정도만이 일반 관리비가 증가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는 자전거 하나당 운반비는 우리가 1.86이란 거는 1,860원이란 말입니다. 유모차는 1,130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전거는 한 개당 운반비가 2,000원이다. 그 다음에 유모차는 우리가 운반비가 1,200원 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정보에서 내년에 우리가 자본적 지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토지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건물 우리가 지금 현재는 1분기에 우리가 창고를 짓겠다. 창고를 짓는데 돈이 6억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 기계장치가 자동화를 위해서 기계장치가 2분기에 5억 정도 우리 투자해가지고 자동화 기계를 사겠다. 직기 전산 비품이 3분기에서 우리 회사의 전산 장비를 전부 다 교체하는데 5천만 원이 들더라. 차량 운반구가 예를 들어서 2분기에 우리는 그 영업부에 승용차를 하나 2천만 원 주고 바꾸겠다 하는 이런 식의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이러한 입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입력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즉 말하자면 바로 이 난에서 우리가 어떤 원가 계산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며 그 정보 내용은 무엇이고 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특히 비ll 오브 머티리얼, 원가에 필요한 비ll 오브 머티리얼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원가 계산에 대한 모든 공부는 다 끝난 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메뉴에 들어가면은 희망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 계획은 이렇고, 비ll 오브 머티리얼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인건비 계획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조업도 계획은 조업도 테이블과 우리 회사의 조업도 계획은 이렇고,
제조 경비 계획은 이렇고, 운반비 계획은 이렇고, 일반 관리비 계획은 또 이렇게 나오고, 투자 자본적 지출 계획은 이런 식의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표, 우리가 입력한 자료에서 원가 계산은 판매 계획, 생산 계획, 자재 구매 계획, 직접 농무비 계획, 제조 경비 계획, 제조 원가 계획, 일반 관리비 계획, 투자 계획, 분기별 손익계산서 계획, 재무상태표, 현금흐름 계획, 그리고 표준원가표로서 지금 이제 이 자전거에 대한 표준원가와 유모차에 대한 표준원가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원가 기본 정보만 우리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떻게 입력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회사가 필요한 표준원가가 여기서 자동으로 전부 다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 원가 개념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툴로서 누구나 쉽게 배우는 원가 계산 실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